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가 대표적인 기피시설 중 하나인 화장장을 인센티브를 통한 공모로 최근 부지를 정했는데요. 이제는 10년 뒤 사용이 끝나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대체 부지를 찾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시는 유치 지역에 1,000억 원에 이르는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유치하겠다고 나설 주민이 있을지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는 종합폐기물처리센터의 이름을 포항 에코빌리지로 짓고 본격적인 건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약 69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해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등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포항 남구 호동 2 매립장과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즉 SRF는 오는 2034년 사용이 종료돼 새로운 시설이 필요합니다. 포항에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 이 시설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 만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충분히 납득할 만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에선 주로 소각시설과 함께 공원과 물놀이장, 스포츠센터를 건설하거나 수익 일부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아주 지금은 참 좋은 환경에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자리 잡은 슈피탈라우 소각장은 혐오 시설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시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Durch die Gestaltung durch Friedensreich Hundertwasser ist die Spittelau natürlich auch zu einem kulturellen Treffpunkt geworden. 6.000 Menschen begrüßen können. Hundertwasser hat die Spittelau damit auch zu erheblicher Popularität verholfen. 하지만 이런 수준의 주민 편의 시설과 종합 폐기물 처리센터를 함께 지으려면 무엇보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건립 예산의 70%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통합형 설치 소요 비용은 약 1조 1,000억 원, 그리고 이제 도심형은 1조 800억 원 정도로 추정됐고요. 재원 조달 방안은 이제 국고 보증 기준으로 통합형은 3,100억 원 정도, 그리고 도심형은 3,700억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과연 포항시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받아들여 에코빌리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올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일단 포항시는 내년 2월 입지 공모를 시작해 내년 12월에 에코빌리지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030년 착공에 들어가 2035년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포스코 퓨처엠 포항 공장을 찾아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을 배제한 배터리 음극재 공급망에서 거의 유일한 서방 업체로 골드버그 대사가 한국 업체를 찾은 것은 미국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유병옥 사장은 간담회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미국의 음극재 공급망 안정화에 있어 유일한 대안이지만 외국 우려기업 규정 2년 유예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내일은 578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시돼 뜻깊은 한글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관객의 발걸음이 잦은 전시관 가운데 하나가 1층 3 전시실입니다. 1443년 만든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해설한 훈민정음이 바로 3 전시실에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글과 책 이름이 같아서 훈민정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직접 보니까 너무 좋았고 저희도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다 안 보내고 같이 보러 왔거든요. 내일 한글날도 있고 해서. 훈민정음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된 것을 간송 전연필 선생이 소장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한글날에 맞춰 훈민정음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간송미술관에서 정말 50년 이상 전시를 해왔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 한글날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이 대구 시민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글날이 10월 9일이 된 까닭도 훈민정음에 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 끝에 정통 11년 9일이라는 간행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학회가 이를 환산해 양력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음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대구와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와 행사, 관광과 연계한 상품도 선보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주시가 5개 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5개 광고물 허가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과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5개 광고물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동해 연안에 100톤 이상 선박 28척의 침몰에 있어 해양오염과 항로안전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안에는 현재 100톤 이상의 선박 249척의 침몰에 있고 권역별로는 남해권이 125척, 서해권 79척, 동해권 28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침몰 위치를 알 수 없는 선박도 17척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국정감사에 단골 소재로 등장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환경오염 논란에 이어 비소가스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까지 더해져 올해도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선 영풍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장영진 고문이 사상 처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불출석해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간 무려 8차례 영풍 석포제련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단골 손님입니다. 올해는 영풍의 오너인 장영진 고문이 사상 처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끝내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장 고문이 증인 의결 직전 일본 출장길에 오르는 등 고의적으로 증인 출석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이라서 힘드시다면서 예정된 출장 중에 있다고 그러고 기업의 경영권이 없는데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꼭 자기가 필요한 관계로 해당 업무를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이게 실질적인 오늘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 증인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환경부 우리 종감날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다시 허수아비 사장을 불러 세운다면 석포제련소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환노위원들은 오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일에 장 고문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고 불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 나아가 별도의 국회 청문회 개최까지 거론됐습니다. 출석 불응 시에는 고발 조치 등 모든 법적 제재를 엄중히 취해 주실 것을, 그리고 국감 이후라도 장영진 증인을 대상으로 한 석포제련소의 환경 파괴와 산업 재해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해 산재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해 석포제련소 첫 백혈병 산재로 인정받은 진현철 씨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진 씨는 6년 넘게 제련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뒤 급성 백혈병이 발병했고 현재도 투병 중입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고세일생으로 살아서 지금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그렇게 부인할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현 정부가 전국에 14개를 짓겠다고 발표한 기후 대응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2의 4대강 사업, 토목 세력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은 댐 필요성을 역설하며 환경부를 엄호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에는 예천 용두천댐과 청도 운문천댐, 경북 2곳이 포함된 가운데 강원 양구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천에 작년에 물 날라가지고 한 1,000억, 800억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 피해는 사실 복구하면 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17분의
소중한 생명이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수백억을 준다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반이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을 직접 찾아 대구 경북 신공항과 행정통합,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등 현안을 다루고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경북대에서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지역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권 실태를 살피는 모니터링단이 출범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포항 공동투쟁단은 오늘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교통장애물이 없는 베리어 프리 도시를 선언한 포항시에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권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시의 대중교통 정책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해맞이공원과 경정리 퇴저감 등 국가지질공원 일대에 대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가지질공원의 보전 가치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장단기 보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면 3년간 생태관광협의체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매년 9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릉군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웰리스 축제 원더러스트 그로브 리트릿 행사를 개최합니다. 울릉도 알봉치유정원과 통구미항, 석포 일출전망대 등에서 요가와 소리치유 등의 강습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